대체 우리가 어떤 경기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경기 지표는요. 안녕하세요. 지식소매상입니다. 오늘은 경제 초보를 위해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대체 뭐부터 알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물가만 알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경제 흐름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경제 메커니즘이 별거 없습니다.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주고요. 금리가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한 흐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건 다 파악이 가능하신데요. 지금부터 한번 이 목차와 함께 제가 쉽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가는 보통 물건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물건의 가격을 통해 현재 현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밥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김밥 가격이 2,000원이 됐다가 아니라 원래 1,000원으로 김밥 한 줄을 살 수 있었는데 1,000원의 가치가 떨어져서 1,000원으로 김밥 반 줄밖에 못 사는 상황을 물가가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뭐랬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돈의 양이 시중에 많이 풀렸다는 뜻이고 그렇게 확장된 돈의 양이 확장됐다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반대겠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이 오면은 돈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도 소비를 안 하고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물가 상승 더하기 경기 침체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상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죠. 디플레이션 화폐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화폐를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합니다. 보통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게 있겠죠.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시장에 내놓지 않겠죠.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만 하니까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제 성장이 덜 되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화폐를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화폐는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손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죠. 소비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물가와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물건 가격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돈의 가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물가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와 돈의 가치는 반대로 가겠죠.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돈의 가치라 하면 금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걸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돈을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그 현금의 가치를 더 높게 봐준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왜냐면 나한테 현금 맡겨. 그럼 내가 이전 금리보다 더 높게 쳐줄게 라는 거는 훨씬 더 그 돈의 가치를 더 높게 봐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돈의 가치를 올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 돈의 가치를 억지로 올려야 한다. 이게 물가와 금리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른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공식이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지는 여태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핵심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돈을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아까 디플레이션 화폐를 설명드렸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돈을 가질수록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 돈을 쥐고 안 놔주려고 해요. 그럴수록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면 시장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기업의 매출도 감소해지고 실업자도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더 경기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물가로 시작을 해서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세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소비가 위축이 된다 그랬죠. 소비 위축이 되면 경기가 침체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물건 가격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요. 물건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다시 소비가 촉진이 되고 기업 매출이 올라가고 다시 실업자가 줄어들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가로 시작해서 대체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대체 우리가 어떤 경기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경기 지표는요,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아까 우리가 계속 물가로부터 어떤 것을 확인했으니까 물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이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은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특히 기름이라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금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환율도 확인을 하셔서, 미국이랑 환율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라갈 거고, 그거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늘 주의 깊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그냥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nvesting.com이라는 경제에 관련된 지표나 여러 가지 뭐 주식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investing.com에서 원자재 부문을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금부터 해가지고 WTIU, 브렌트유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의 가격을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어플에 깔아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막막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출발을 물가에서 시작해서 한번 하는 걸 제가 권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흐름을 아시다 보면은 하나의 개념이 어려워서 하나의 개념이 궁금해졌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뭐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그렇게 하나하나 정보를 축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희 채널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수마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